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문학TV 제19화는 술연못과 고기숲, 주지응님이라고 부르죠. 중국 고대 거란과 주왕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거란과 마리, 예첩인 마리 이야기. 여기서 이제 주왕과 달기, 이제 판무파타르라고 그러죠. 두 여자를. 오늘 그 이야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폭군 걸주와 성군인 요순을 비교해보고 거란과 이제 말이죠. 그 다음에 주지용님 그리고 이제 주왕과 달기 그리고 포락지형이라고 그래서 아주 잔인한 형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불이 기둥 예, 기름을 발라놓고 아래에서 불을 떼면서 위로 걸어가도록 해서 떨어지면 죽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형벌을 주왕이 시행을 했습니다. 자, 걸주와 요순의 비교인데요. 먼저 거란은 중국 고대 하나라 이쪽입니다. 하나라 왕조.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경이에요. 여기 이제 마지막 왕이죠. 왜냐하면 하나라를 멸망시킨 왕이니까 여자에 빠져서. 그리고 이제 상나라 왕조인 거란보다는 조금 후대 일입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폭군 주가 나타나서 상나라를 이제 말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폭군은 성군의 대명사이자 이상적 천자로 추앙받는 요순과 대비된다. 자, 그렇다면 요순이 누굴까요? 연임금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백성 모두가 화합했는데 신하들의 추천을 받아서 순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요임금은 효자로 소문난 순에게 두 딸을 출가시켜서 그의 사람됨과 능력을 시험한 다음에 천하의 일을 맡겼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일설에는 순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임금을 폐위시키고 감금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떻든 순임금 또한 나라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요순 시대는 태평성대와 동의어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란은 요대라고 하는 웅장한 궁전을 지어서 천하의 희귀한 보화 민요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애첩인 마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매번 술을 따르고 음식을 따는 일도 지루하오니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 춤추면서 놀면서 바로 마시고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하자 거란은 많은 신하들의 간을 뿌리치고 궁전 뒤뜰에 주지 술 연못을 만들어 배를 띄우고 장야궁이라고 해서 밤이 긴 궁전이란 뜻인데 가느다란 빛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게 한 다음에 이곳에서 남녀 합한 잠자를 같이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라고 하는 여자가 누굴까요? 생전 연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산동 유시씨의 딸로 알려져 있는데 거리 유시씨의 나라를 토벌할 때 약소국이었던 이 나라는 많은 진상궁을 바치고 항복했는데 이 가운데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런 설이 있고 다른 설로는 거른 애초부터 마리를 요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리의 아름다운 미모에 반한 거랑은 향락에 빠져들었고 그녀의 말을 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주지용님, 보석과 상화로 장식한 궁전을 짓고 옥으로 만든 침대에서 마리와 더불어 밤마다 일락, 쾌락에 빠져서 놀았습니다. 호화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뒀고 또 백성들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조경용 토목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연못을 파고 오색 영롱한 봉황 모양의 화방, 놀이배죠. 화방을 띄워서 밴드를 즐겼는데
위 사진은 중국 문명 최초의 도시인 은허입니다. 은허, 상나라, 은나라고도 하는 후기 수도에 해당하겠는데요. 주재형님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밑바닥에 이제 새하얀 자갈을 깔고 그 위에 향기로운 술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못 둘레에는 나무에 고기를 매달아서 동상을 쌓고 포육은 얇게 저민 다음에 양념하여 말린 고기 이런 걸로 이제 숲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거랑은 마리아 더불어 술로 만든 연못에 배를 띄우고 놀았는데 연못 주위에는 전국에서 뽑은 아름다운 소녀 3천 명이 오색 찬란한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북이 울리면 못으로 뛰어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었는데 마리는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아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는 비단 찢어지는 소리를 즐겨서 나라의 값비싼 비단을 모두 모아서 찢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절단 날 수밖에 없죠. 임금은 임금대로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삭취와 음란에 빠지자 민초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져서 아사자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행, 난폭한 행동 혹은 난잡하고 음란한 행동 끝에 거랑은 현명한 신하, 이 관용봉이란 신하를 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관용봉은 이때 폐하께서 사치에 빠지고 살육을 일삼으시니 백성들은 모두 폐하가 일찍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걸은 나는 해와 같다. 저 해가 영원하듯이 나 역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용봉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렇게 살해를 했어요. 이걸 보고 백성들은 이 해가 언제 없어지나 내가 너와 함께 망하리라고 하며 왕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성탕의 관리. 자, 하남성의 근거지를 두고 은인자중하며 힘을 길러오던 제후가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바로 성탕이었습니다. 민심이 거랑으로부터 떠났음을 알아차린 성탕은 15,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대궐을 기습해서 쳐들어갔는데 대궐 안팎에는 수천 명의 친위대가 있었지만 충성심을 잃어버린 이들은 천자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요. 이 성탕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라의 거의 그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거를 멸망시키고 상나라, 즉 은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라의 주나라의 문왕, 무왕과 함께 성군으로 숭상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군을 얘기할 때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탕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수비대가 허무하게 무너지자 거랑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로써 450여 년 역사의 하나라 왕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흉인 거랑과 마리는 생포되어 남소, 지금의 안희성 소현, 여기로 추방돼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른 해석으로 마리는 결국 악녀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마리는 자신으로 인하여 조국이 멸망하자 복수를 일찌감치 결심했고 그래서 거랑으로 하여금 주지용림을 만들게 하고 거대한 궁궐을 짓게 해서 망하겠는데 말이 조국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라의 멸망이 애국행위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적국이라 해도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했다면은 마리가 악녀라는 말도 평가도 틀린 건 아니다. 이거 이제 하나라의 영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인데요. 중국 고대 왕조 상나라의 제30대 천자로서 용모가 아름답고 재능이 매우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을 정도로 힘이 셌고 행정 능력도 보통은 넘었다는 거죠. 상나라입니다. 그러나 주왕은 타고난 이 능력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만 썼습니다. 타고난 영민함과 상대방을 휘어잡는 말솜씨로 신하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궤변 같은 논리로 자기의 실책을 덮어버렸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록 이마라,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다고 하는 이 고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원래 이 고사는 조고라고 하는 말하자면 진나라 시절로 넘어와서
조고가 등장하는데 조고는 호해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고는 진시 황제의 아들인 이 호해를 황제로 옹립을 했는데 이때 사슴 한 마리를 어전에다 끌어다 놓고 폐하, 저것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폐하를 위해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어린 황제일지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자 조고는 정색을 한 다음에 중신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말이냐 사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부 말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개중에 사슴이라고 대답한 선녀도 있었는데 조고는 이들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죄를 지어서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과 차단되고 문고리 권력들이 어떤 권력자의 주변에 있을 때 얼마나 이렇게 왜곡이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주황의 전행인데요. 황제가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하게 되면 신하들로서는 할 수가 없죠. 기고만장해진 주황은 무엇이든 제 마음대로 해버리기 시작했는데 말년에는 술로 가득 채운 연못, 주지죠. 주변의 나무를 비나두로 휘감은 뒤에 고기, 인육, 즉 사람 고기라는 설도 있어요. 이 고기를 매달아 놓았고 육림이죠. 애첩 달걀 더불어 배를 타고 논일면서 손이 가는 대로 고기를 따서 먹고 술을 마셨다. 주지 육림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달기라는 여자는 누군가? 주황이 달기를 만난 과정도 거랑이 마리를 만난 과정과 비슷한데요. 달기는 유소씨, 나무 위에 새둥지와 같은 집을 발명한 존재, 전설 속 유소씨와는 좀 다른 또 다른 유소씨의 딸로서 주황이 유소씨를 토벌했을 때 전리품을 얻은 미녀인데요. 주황은 이 달기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궁전을 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는 세금이 과하게 매겨지고 또 주황은 천하의 보물들을 모두 독차지했는데 그리고는 사슴각이라고 불리는 녹대라는 곳에 어전에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거교, 식량 창고가 있던 땅 이름입니다. 지금 하북성 곡주형인데 여기 창고에 엄청난 곡물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진기한 것이 무엇이든지 궁전 가득히 모아들였는데 별궁에는 다른 궁전에는 사구, 모로 언덕이라고 하는 정원을 만들어 놓고 위락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모아들인 들짐승과 새를 풀어서 기르게 했다는 겁니다. 잔인한 영, 포락지형이 나오는데요. 학정을 그치도록 가난한 신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락지형입니다. 신하로 하여금 기름을 발라 숯불 위에 걸쳐놓은 구리 기둥이를 걷게 한 다음에 미끄러져서 타 죽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즐겼다는 건데 기름을 발라놨으니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또 중심으로 가난한 비가는 성인의 가슴에는 구멍이 7개 있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열어보자라는 말과 함께 산채로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보았다고 합니다. 잔인의 극치죠. 비간이라고 하는 인물은 주왕의 숙부, 작은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자조선을 세운 기자와 미자와 더불어 은말 3인으로 혹은 사면으로 추앙받는 그 현명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들을 다 없앴다는 거죠. 삼공의 최후, 그 당시 상나라의 삼공은 최고의 벼슬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구후, 약공, 서백창 세 사람이었는데 주왕은 이 구후의 딸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민 구후가 악공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음모가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주왕은 구후를 죽여서 젓갈로 담았고 악공을 죽여서 육포로 만들었다. 서백도 반란에 가담했다는 고발을 받고 주왕은 서백을 유배토록 했는데 서백이 자신의 영지 일부와 보물을 주왕에게 바치자 뇌물을 받고 이제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주왕의 최후입니다. 주왕은 7년에 걸쳐 높이 180m, 둘레 800m의 화궁전 녹대를 짓느라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백성들의 원성을 샀으며
이때 제후들의 맹주격인 그 서백 희창이 나중에 이제 문왕이 됩니다만은 여상 강태공을 재상으로 삼았습니다. 강태공 낚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태공은 문왕의 아들 팔, 나중에 부학이 된 인물과 더불어 군사를 일으켜서 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무왕과의 싸움에서 패한 주왕은 사슴각의 보물전에 쫓겨 올라가 호화찬란한 보석이 박힌 옷을 몸에 감고 불 속에 몸을 던져 죽습니다. 이때 주왕은 난 너희들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불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왕은 다시 그의 시체를 찾아내서 다시 목을 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달기도 역시 이제 처형을 당했고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랑과 주왕 이야기인데, 거랑은 하나라 왕조의 마지막 왕이로서 상나라 왕조의 마지막 왕인 주와 함께 포악한 임금의 상징으로 돼 있다. 거랑은 애첩 마리와 주지 육림의 환락을 즐겼으며 이때 마리를 위해서 나라의 비단을 모아 모두 찢게 만들고 난행을 이어갔습니다. 성탕이 군대를 이끌고 계고를 기습함으로써 사나라 왕조가 멸망하게 됐고 또 주왕은 애첩 달귀와 역시 주직님의 환락에 빠졌는데요. 충신들을 포락지형으로 다스리기도 했고 백성들이 원성을 사서 섭외기창과 강태공에 의해서 멸망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는 저의 장편소설 복숭아꽃 성은 공부장한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강성열 철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